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또 뭔가 그 반도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이제 지난밤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낙폭을 키울 것이냐 이런 공포감을 좀 가져쳤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변동성을 키우고는 있지만 그리고 제가 현재 최근에 이 포트에 이 편입을 한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의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장중에 또 빨간불도 잠시나마 좀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 뭐 단기적으로 투심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에는 공감할 수 있겠으나 이 업황이 지금 돌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이번에 이 대중국 수출 규제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급락이 나오거나 했었을 때는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랜만에 이제 방산주를 편입을 할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리뷰를 마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리뷰할 종목 피런티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사실 오늘 시장이 하락 종목수가 더 많습니다. 뭐 지금 피런티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장중에 거의 3% 내외의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1차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 이제 2차 목표가 한 37,000원대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계속해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 관련해서 특히나 이 자율주행 쪽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계속해서 또 나와주고 있고 또 중국발 또 자율주행 관련된 또 호재성 이슈들도 시장에서 간헐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 추세 자체가 시장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 이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요. 쉽게 눌리지가 않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는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하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전에 9월 중순에 이제 이 테슬라 슈퍼컴퓨터 이 도조 컴퓨터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받았었을 때 이 동사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급감을 하면서 지금도 아직까지는 큰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에 이런 종목들 거래가 한번 강하게 터졌다가 그 이후로 거래가 갑자기 급감하면서 계속해서 뭐 박스를 그리던 아니면 서서히 상승을 했었을 때 결국에 매도 타점은 거래가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가 사실 제일 좋은 매매 타점이다. 매도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27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뭐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한 67%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거래량 자체는 서서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2차 목표가 한번 올라오는지 좀 바라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외에는 넥스트 칩,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좀 짧게 잡으면서 최대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 자체를 너무 늘리지는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 현재가 기준으로 계산을 좀 해봤는데 지금 1등 어느 정도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 누적 손익으로 바라본다면은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은 어렵다 보니까 누적 수익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 지금 보시면은 13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12일에서 13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시장만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플러스 전환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달 저의 목표는 사실 1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플러스로 어떻게 해서든 마감을 해보겠다. 자, 지난달에도 9월달 시장이 줄곧 한 달 내내 빠짐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 59% 손절 포함해서 누적 수익률 59%로 1등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엔 시장의 하락 변동성에 잘 대응을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달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플러스로 이번 달을 마감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이 공개방송 이 생쇼 유튜브 채널 매일 오전 8시에 공개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전에도 이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쪽 관련해서 피델릭스라는 기업을 또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었고 관련해서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었고 또 제가 이 사실 중국 이 관련해가지고 수출 통제에 대한 추가 검토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에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VIP 포트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편입을 해가지고 또 오늘 이 피델릭스가 상한가를 가면서 우선 15% 정도의 또 수익 실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트렌드를 미리 읽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 시장에서 이 뉴스 플로우 자체를 항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정리를 해두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면은 시장이 어려워도 분명히 수익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로 모르겠다 하시면은 매일 오전 8시 생쇼 유튜브 채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편입하는 종목이고요. 현재가 34,750원입니다. 종목명은 풍산. 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전에 몇 달 전에 이제 풍산이라는 요 기업을 또 편입을 했었고, 실제로 2023 주식 변곡점의 기회를 잡아라. 예.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구리 관련된 이야기를 작년 연말에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구리 관련된 종목들 이구산업이나 대창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페이지는 아마도 66페이지였나? 오랜만에 얘기를 해가지고 기억이 나진 않지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내년에 버전도 또 이제 슬슬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혹시나 또 출판이 된다면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 사실 워낙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방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면서 이 구리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무거운 종목이기는 해요. 하지만 요즘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다시 또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와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좀 구리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4분기부터 구리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일각에서는 2030년도가 되면은 2000 몇십 년도 되면은 공급 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이 그러니까 장기간 전망을 바라본다면 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성을 좀 가질 수 있으면서 또 구리 가격이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모멘텀을 탈 수 있는 기업이 풍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뭐 최근에 뭐 중동 쪽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실제로 이 구리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을 해본다면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자, 중국 이 구리 쪽 수요에 대한 부분들 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중국이고요. 웬만한 국가들 여러 개 합쳐도 중국의 구리에 대한 수요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런 수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 수요단에서도 분명히 구리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고요.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방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쪽에 대한 이 구리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실제로 미국의 광산주들이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것도 결국에는 그런 관련해서 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 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슈는 딱 이 네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년도 구리 250만 톤 부족해서 빛나는 광산주다라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 K방산 수출 지원 한뜻 수출입 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에서 35조로 증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최근 이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좀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본금 한도였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과거의 테마라기보다는 이제는 실적을 지켜주는 이 산업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루마니아나 이런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이런 방산 관련된 부분들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규제에 대한 부분들 한도를 완화시키고 있다라는 긍정적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뭐 이 전쟁 테마주는 옛말이다. 무기 수요 증가의 실적주로 부상한 뭐 K 방산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는 정말로 실적이 숫자가 찍히지 않는 단순의 테마성이 아니라, 자, 앞으로는 이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숫자로 찍혀질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효자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풍산에 대한 이런 이 증권사 리포트들 보시더라도요, 뭐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이런 방향성 뭐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매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센티멘트 개선에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풍산 요즘 이제 방산 종목들이라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빅텍, 뭐 포스코, 스페코 이렇게 전쟁 관련주도 방산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도 좋지만 이렇게 방산 테마주로도 엮어서 또 빅텍처럼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테마를 잘 타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리 쪽 관련하면은 솔직히 뭐 이구산업이나 대창을 보는 게 맞고, 뭐 방산 쪽을 봤으면 전통적인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코나 뭐 빅텍, 뭐 한일단주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맞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봉 차트를 좀 봤었습니다. 근데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우선은 완벽하게 이 스퀘스틱 슬로우 지표를 제가 봤었는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은 좀 낮춰갔지만 우선은 그 스토캐스틱 그 지표 같은 경우는 저점을 좀 높여갔고요. 뭐 실제로 뭐 최근에 풍산이 이 무거운 종목이 한 7% 정도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서서히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리 관련된 이슈도 중국의 뭐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뭐 이구 산업이나 대창처럼 탄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뭐 두 가지 정도의 모멘텀을 같이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편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37,300원이고요. 손절가는 33,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